네, 오늘은 미국 주택 부동산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사실 어제 굵직한 이벤트가 있었죠. 잭슨홀 미팅이 있었고 거기서 파월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따로 정리를 했고요. 결국 9월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5bp 인하는 사실상 확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상황에 따라서는 50bp도 가능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50bp 인하가 단행된다면 이는 경기 침체가 확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연준의 행적을 보게 되면 첫 번째 금리 인하가 50bp로 시작했을 경우 실질적인 리세션 대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어제 연설에서 굵직하게 의미 있는 문구는 사실 이거 하나라고 봐야 되는데 실업률 상승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하겠다. 어마무시한 말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를 앞두고 이 정도 대응으로 연설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상 리세션 컷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리세션 컷일 경우에 경로 흐름 보시게 되면 2001년 1월 3일 이때도 50bp를 인하했었죠. 이후에 S&P 500이 약 40% 하락을 했고요. 더불어서 실업률은 2.1% 증가를 했고 금융위기 직전이죠. 07년 9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S&P가 54% 하락을 했고 실업률이 5.3% 증가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잭슨홀 미팅이 있을 때마다 증시는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번엔 내용 자체가 글쎄요, 비둘기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했겠지만 사실 그렇게 기대하던 금리 인하임에도 불구하고 강도 자체가 생각만큼 강하지 않았다고 봐야겠죠.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반등하긴 했지만 사실 7전에 빠진 게 그대로 회복했을 정도니까요.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높게 반영됐다라고 보기도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궁극적으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충분히 목표치까지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다 보니까 재차 물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시는 건데 결국 이런 흐름 자체가 대선 끝나고 나면 물가 잡기 위해서 다시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근데 저는 25년 물가죠.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이는 지표상으로는 더 떨어질 것이다. 왜냐? 주거비의 시차 때문이다. 이 말씀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CPI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고 사실 주거비는 최근 실질 주거비가 하락한 것을 다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런 시차 때문에 결국 하반기라든지 25년까지는 오히려 우리가 보게 되는 지표상 물가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지금의 물가 우려는 물가 재상승 시나리오는 2005년 말이나 특히 WTI가 90불을 하단으로 100불을 넘어가는 시기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주제이죠. 지금 75불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에 물가 재상승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동떨어진 얘기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되고 지금은 물가 걱정할 때가 아니고요. 수요 둔화와 위축, 결국 경기 침체 방향의 강도가 얼마나 세질 것이냐 이거를 걱정할 때입니다. 물가는 이 다음 차순이라는 거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따라서 대선 끝나고 다시 금리를 올린다? 지금도 이렇게 수요 둔화로 실업률 상승으로 파월이 뭐라 그랬습니까? 실업률 상승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무슨 금리를 재차 올리겠습니까? 결국에는 물가 상승 리스크를 수요 둔화가 덮어버리고 있는 전형적인 수요 부진 리세션 경로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더불어서 예전에 연준 보고서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경기 침체 없이 연착륙에 성공한 사례가 미국이 2건이 있었는데 이 2건 다 모두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지 않았던 시기다. 결국엔 연착륙 시나리오의 사례는 전무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의미에서 파월의 잭슨홀 미팅의 발언은 저는 경기 침체 컷에 대한 해석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주택 부동산 시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예전에 한번 다 다뤘던 내용이 있으니까 안 보신 분들은 최근 주택 부동산 영상 몇 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주택 공급 관련해서도 다 영상을 따로 올린 게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먼저 신규 주택 판매부터 보겠습니다. 7월달 집계된 내용이 연율로 73만 9천 채 기록이 됐습니다. 예상이 62만 4천 채였거든요. 제법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전 달도 61만 7천에서 66만 8천 채로 상향 조정이 되었고요. 이렇게 판매량이 증가하긴 했지만 사실 좀 추이로 놓고 봤을 때 지금이 여기거든요.
글쎄 뭐 이게 소폭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지 아니면 재차 흐름 자체가 하방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지 뚜렷하지는 않지만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추세, 특히 끝부분은 박스권에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7월 신규주택 판매 YOY는 5.57% 증가의 모습을 보였고 MOF은 무려 10%나 급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 사이클에 맞춰서 모기지 금리 하락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기존 주택 매매도 크게 늘어나야 되는데 집계 방식에 있어서 기존 주택은 클로징이 될 때 기록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잠정주택 판매의 변화는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영상 뒷부분에서 뭐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고요. 대신 이제 신규 주택의 경우는 계약서 작성으로 바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더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죠. 이런 추이를 보이고 있고요. 가격 흐름 보시게 되면 7월 신규주택 가격 중위가격 MOM으로 3.14% 상승을 했고 42만 9,800불 정도 위치를 했습니다. 추이 보시게 되면 뭐 이런 흐름 어느 정도 상승세가 정체돼서 뭐 박스권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특이한 부분은 이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22년 10월 달인데 이게 49만 6,300불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집계를 하면서 이게 하향 조정이 됐어요. 46만 300불로 크게 좀 떨어졌죠. 이렇게 레벨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런 횡보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변화를 좀 보게 되면 YOY는 1.37% 하락을 했고 23년 4월부터 마이너스 하락 구간에 진입을 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뭐 반등하는 모습도 나왔지만 뭐 일시적인 변동성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추세 반전되지 못하고 약세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어느 정도 기저효과에 따른 하락 구간에서 반등이 소폭 나오고 있는 것이죠. 박스권이 유지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좀 확대한 차트고요. 왼쪽 보시게 되면 00년 IT 버블 때는 이게 하락하지도 않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있죠. 더불어서 신규주택 평균 가격은 51만 4,800불입니다. 직전 달도 소폭 상향 수정이 되었고 YOY 흐름은 1.41% 상승을 했고 MOM도 2.61% 상승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신규 주택의 가격은 뭐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건 아니고 정체 또는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신규 주택 규모는 전체 부동산 시장의 10에서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신규주택 재고 한번 살펴보면 7월달 재고 수치가 46만 2천 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 속도를 고려할 때 7.5개월분의 공급 물량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되고, 의미 있는 부분은 직전 달이 9.3개월이었거든요. 여기서 이번 달 제법 크게 하향 조정이 됐어요. 직전 달 데이터가 9.3이었는데 8.4로 하향 조정이 되었고, 여기서 7월 달은 7.5로 더 떨어진 것이죠. 뭐 좀 많이 물량이 줄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63년부터 집계 이후에 전체 평균이 6.1개월이거든요. 뭐 그거에 비해서 여전히 재고가 많은 수준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 사실 이 재고 수정치가 수정되기 직전에 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물량 자체가 줄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7.5개월이라는 것은 과거 역사상 의미 있는 수준까지 치솟은 주택 재고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00년 때는 주택 재고가 현저히 낮은 레벨이었습니다. 결국 주택 부동산 시장과 우리가 금융시장에서의 경기 침체의 흐름과는 사실 그렇게 밀접한 관련이 없습니다. 08년도는 사실 서브프라임 사태이기 때문에 매우 연관성이 높았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 좀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 주택 판매 한번 살펴보면 7월달 395만 채로 거래가 됐고 MOM은 1.3% 증가를 했고 YOY는 2.5% 감소를 했습니다. 사실 기존 주택 판매의 1년간 평년 수준이 400만 건 수준인데 이를 하회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395만 건이라고 하더라도 23년 10월달 385만 건이 30년 만에 최저 수준이거든요. 이게 지난달보다 소폭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현저히 낮은 레벨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기존 주택 가격 보게 되면 중간 가격이 42만 2,600불입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소폭 하락을 했지만 뭐 큰 의미 없는 하락이고 사상 최고치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YOY는 4.2% 상승을 했고 이런 상승세는 13개월 연속해서 전년 대비 가격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MOM은 뭐 소폭 1% 정도 하락을 했고요.
7월 말 기준에 기존 주택 재고 현황 보시면 133만 채로 집계가 됐습니다. 추이 보시면 이런 흐름이고 MOM은 0.76%, YOY로는 19.82%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4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늘어났고 기존 주택 공급이 1년보다 19% 이상 증가된 수준입니다. 이런 모습이 주택 판매 증가로 이어질지, 주택 가격 상승세가 완화되는 흐름으로 나타날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까지는 주택 판매도 소폭 증가했고 주택 가격 상승세도 둔화되는 흐름이 모두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7월 기존주택 매물 등록으로 보게 될 때 현재 판매 속도로 4개월치로 집계가 됐습니다. 미판매 재고죠. 20년 5월 4.5를 기록한 이후에 이 4개월을 넘은 상황이 지난달 이어서 2달째 이어지고 있는 거고 사실 기존 주택은 매물이 없어서 거래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존 주택 공급의 일정 수준 이상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면서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는 모습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6월 잠정주택 판매 지수 보게 되면 MOM으로 4.8%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74.3을 기록했는데 아까 초반에도 신규 주택 판매가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금리나 사이클에 맞춰서 이런 수요 증가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에 비해 기존 주택보다는 잠정주택 판매의 반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부분도 결국에는 직전달 대비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직전달 데이터가 20년 4월 이후 4년 만에 최저치의 데이터거든요.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졌으니까 이에 소폭 반등했다라고 볼 만한 그런 위치고요. 늘어나긴 했지만 주택 구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봐야겠죠. 궁극적으로 주택부동산 시장의 추세 패턴은 본격적인 회복 확장이 아니고 둔화 추세의 가운데 일시적인 변동 구간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주택가격도 24년 하반기에는 더욱 냉각될 것이다라고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주택가격이 꺾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실질적인 늘어나는 공급량과 금리나 사이클의 차익 실현 매물이 급증하면서 일시적인 가격 하락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있죠. 따라서 실질적으로 주택부동산 가격 추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 정도면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도 업데이트가 될 텐데 지금 가장 최근치가 5월입니다. YOY 5.94% 상승으로 집계가 됐습니다만 지난달은 6.28에서 6.38로 소폭 상향 조정이 됐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꺾였다. 이런 흐름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게 반등 후에 재차 하락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 사실 제가 이 부분은 따로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이게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이게 반등을 했잖아요. 마치 어떤 구독자분이 낚시바늘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맞습니다. 이게 낚시바늘이에요. 대부분은 여기서 걸리게 되는 겁니다. 낚시바늘처럼 이런 모습이 나타난 게 이제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선행 지수도 이런 모습이 나왔고 주택가격 지수도 마찬가지죠. 급격하게 떨어졌다. 떨어진 만큼 소폭 반등했고 이게 재차 꺾이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요. 지금 주택가격 흐름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MOM 변동률 보게 되면 5월달 0.86% 상승으로 나왔는데 이 둔화 추세가 어느 정도 꺾인 흐름을 재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20개 도시로 조금 더 확대해보면 5월달 YY 6.73% 증가고요. 직전달이 소폭 상향 조정이 되었지만 여기서도 둔화가 된 거고 MOM도 0.34% 상승입니다. 직전달에서도 마찬가지로 둔화되는 흐름이 나왔고 전반적으로 가격 자체가 좀 꺾이고 있는 흐름이 나왔다. 계속해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차 꺾이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연방주택금융의 주택가격 지수도 마찬가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5월 미국 주택가격이 YY 5.69% 상승을 했고 직전달 6.3, 6.53으로 상향 수정이 되었지만 여기서도 둔화되는 흐름이 나온 것이죠. MOM으로는 마이너스 0.03% 소폭이나마 하락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고 이게 직전달 플러스 0.34였거든요. 여기서 하락을 하면서 전체 추이가 계속해서 가격 자체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전반적인 지금 주택 부동산 가격 자체는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런 추이 자체가 결국에는 늘어나는 공급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집값 하락을 일으킬 수 있고 이게 실질금리 부담이 생겨서 실물 경제의 타격과 맞물리게 되면 사실 경기를 바라보는 뷰 자체가 상당히 약세 뷰가 강해질 수 있는 그런 내러티브 하나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